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월요병이 지나갔어요. 자, 오늘 물건 3개 볼 거예요. 시흥 상가, 시흥 금호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와 감정가 3억 5천, 최저 1억 7천, 이 물건 한번 보고요. 또 105 신도시 35평 아파트, 감정 8억, 최저 3억 9천, 49%. 그 다음에 공공택지 인근 경찰대 또 법무연수원 상당히 부지 면적이 크죠. 그 인근에 용인 동백에 토임 650평 감정가 26억 4천 최저가 13억.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주상복급 상가 1층 116호라고 해서 제가 이 물건을 선택했어요. 전용 평수가 45평입니다. 지금 반값 1억 7천 정도고, 근데 재매각이 됐어요. 잔금 납부를 포기한 사건입니다. 왜 그랬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61% 감정가 3억 4,600에 2억 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보증금 1,700만 원 날리고 포기했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중 1층이에요. 중 1층.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고깃집이 1층, 여기 한의원이 2층, 요 가운데가 중 1층입니다. 미용실, 2인 미용실 사용한 건데 이런 구조라면 여기 출입문이 있고 여기는 별로죠, 별로. 그래서 이렇게 포기를 한 것 같아요. 포기를 한 것 같고 우리가 본 길에 시흥 금호동의 일반 상업지역이고 평당 한 대지가 1,4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차에는 없고 주민등록상에만 등재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시흥 금호동 일대에 요 계획지구 요런 계획지구도 있고 시흥 장현지구 또 월동지구 그 다음에 시흥 백오 송도국제신도시 시야 MTV 송산 그린시티 1단계 세솔동 한양대 옆에 그 다음에 초고층 올라갈 송산 그린시티 2단계 그 다음에 전철이 올라오죠. 올라오고 그리고 안산 신갈지구 장현지구 또 시흥 하중지구 이렇게 시흥이 수도권에 근접해서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 상당히 많이 해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축권도 1억 5천 2억 피 막 올라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지금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 금호동 공공주택지구 참고 자료를 우리가 교통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 안산선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 4차 철도 계획에 제2 경인선과 신구로선이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2030년 이후죠.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이 물건은 그다지 권유하고 싶지 않죠. 권유할 물건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학습 요 동네의 상황을 좀 알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물건을 보시면 과거 사건이 있어요. 22에 2165 과거 사건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치하했습니다. 치하. 시흥 105시 호반 서밋 플레이스 13층이에요. 감정가 약 8억, 최저가 약 4억, 전용 면적 26평. 자, 여기는 서울대학교 예정부지가 있고 서울대학병원 부지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예정부지는 지금 거의 무산 단계고 학생들이 뭐 막 데모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은 이번에 공사 입찰을 했어요. 근데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와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이 들어올 경우에 조금 더 상당히 좀 효과는 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시면 요번에 환경단체들이 하도 반발해가지고 요 백오다리를
계속 한 3년 정도 저기 연기되다가 이번에 착공 결정이 났어요. 여기 지상 다리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여기에 28년도에 완공되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 요 인천 송도까지 해저 터널 계획이 완공되죠. 그리고 시야 MTB와 그 다음에 송산 그린시티 이게 초고층 올라가는 여기와 맞닥뜨리고 있어서 지금 이쪽이 상당히 많이 가격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이제 백오 신도시도 좀 핫해지 가고 있는 상태죠. 여기 이제 국제 캠퍼스도 있고 현대에서 들어온 그 젊은 애들 많이 오는 요 동네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요 인천 신항은요 수심 깊이가 16m 넘어요. 그래서 화물 간만의 차이 없이 그 이렇게 하역이 가능합니다. 하역이 요 국가가 간척해 가지고 연간 임차료를 이 컨테이너 회사당 100억씩 받아요. 여기에. 자, 참고가 됐죠. 자, 요 감정평가 22년 작년 5월에 감정했어요. 이 아파트는 19년도에 보존 등기했고 일반 상업지역에 있고 8월 17일 3억 9천입니다. 반값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 보시고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는 올해 5월 달에 6억 4,500에 거래됐어요.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에 임대는 전세는 2억 5천. 아직까지는 교통이 좀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정보 시범 공개 계획을 25일부터 실거래가에 이렇게 이걸 발표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보시면 뭐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신고 막는다고 허위거래 신고 막는다고 해서 이게 뭐 제가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 다세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 중개거래업소에서 집값 띄우는 걸로 안 하고 이렇게 법원하고 연계해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도 등기 일자도 받겠다. 이런 계획을 국가가 발표했습니다. 자, 이거는 35층이 35평형이고 6개 동에 약 905가구예요. KB 시세를 보시면 1년 전에 약 9억, 지금 6억 5,500. 1년 전에는 전세 한 5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뭐 3억 5천. 근데 아까 실거래를 보시면 뭐 2억 5천도 하나 나갔어요. 23층. 그래서 요즘 뭐 아직 이렇게 활성화가 좀 더 돼야 되겠죠. 아직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백에 9728 임야. 우리가 번지 앞에 동백동 38-16 번지 앞에 산자가 없으면 임야라 하더라도 우리가 토임이라고 합니다. 토임. 임야 대장이나 임야 도면에 있지 않고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지가 없는 것들은 토임이라고 그래서 개발하기가 좀 용이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적은 650평이고 감정가 26억, 최저가 약 13억. 얘는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고 토지만 나왔어요. 건물은 없고 그 다음에 일부 지분은 그 진입도로 도로 지분에 일부 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 검찰법무연수원과 경찰대가 있죠. 이 88cc 있고 이쪽에 수원cc 있고. 자, 요렇게 또 여기 이쪽으로 가면 또 구성역 있어요. GTX 내년 개통이죠. 일단 수서까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핫한 지역인데 우리가 여기를 한번 지도로 한번 보시면 지도로 보기 전에 매각 과정 8월 30날 반값에 입찰합니다. 그 다음에 382-20 집원은 1.5평 도로 지분 있고 진입도로. 그 다음에 요 382-16번지
평당 410만 원에 평가했습니다. 평가했고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고 보전 산지입니다. 서측에 5m 도로 접하고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기간은 경과되어서 갱신이 필요하고 건축 허가는 유효한 상태다. 이 관청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구청에 이 용인시에 확인해 보셔가지고 여기 기영구청이나 용인시에 확인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창고가 두 동이 있는데 얘들은 매각 제외예요. 지금 공사다 말아가지고 출입문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우리가 지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등기부 말소 기준권리 이하의 전부 말소입니다. 등기부 채권은 28억이라서 뭐 물건이 회수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입찰 외 건물 창고 두 동이 소재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18년 4월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소재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경매로 인해서 또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건물 소재를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아직 없고 등기부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황 조사 내역에도 법원 기록에도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성 사진을 활용을 하는데 정확한 시점의 위성 사진은 이 수원에 있는 국토정보지리원에 가시면 연도별 월별로도 위성 사진이 나옵니다. 한 16,000에서 17,000원 정도 합니다. 이 사진을 떼 가지고 제출하시면 유리하겠죠. 제가 위성 사진을 보니까 18년도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년도 위성 사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건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낙찰 받은 이후에 철거 소송하면 적당히 협의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직접 한번 위성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저 카카오 앱 같은 경우에 스카이뷰를 누르시면 지금 20년도 사진이에요. 20년도 사진이고 여기에 18년도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또 확인도 할 수 있겠죠. 16년도에는 그냥 아무 개발도 안 된 이 상태예요. 여기 밭이 있고 이렇게. 근데 18년도에는 이렇게 개간하기 시작했고 20년도에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참고가 됐죠. 자, 우리 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보시면 여기 연도별 공시지가 연도별 클릭하시면 쭉 연도별로 공시지가 변동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가 준보전산지고 도시지역의 이 필지는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인데 개발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구 임업용 산지 보전산지도 개발이 가능하죠. 도시지역 내에 있을 때는. 자, 이 물건이 또 공매도 나왔어요. 공매 진행 사건 번호는 이거고요. 공매가 8월 21일 날 입찰 시작해서 8월 23일 21, 22, 23 공매는 보통 이렇게 전자인증서 은행 가서 4,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해야 되고 집에서 하죠. 집에서 하는데 출석하지 않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안 갑니다. 그리고 개찰은 그 다음날 오전에 합니다. 그 다음날. 근데 감정가가 25, 9천 경매하고 거의 뭐 유사합니다.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고 이제 보시면 공매 진행 과정은 10%씩 떨어져요. 100%, 90%, 80%, 70%, 60%. 그래서 공매를 해가지고 공매를 8월, 9월 7일, 9월 21일, 10월 12일, 10월 26일, 11월 9일 이렇게 해서
경매는 한 달 내지 40일 정도 만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공매는 이렇게 날짜가 2주 정도 이렇게 인터벌 두고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경매가 49%인데, 지금 요 공매로 반값 정도가 내려오려면 11월 달을 돼야 됩니다. 11월 달. 그래서 공매보다는 경매가 빨리 매각될 수가 있을 가능성도 높죠. 이제 이 공매의 감정평가는 평당 400으로 평가했습니다. 평당 400으로 평가했고, 공매 조사는 본인 책임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부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매에서 감정평가를 했던 내용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이게 평당 410만 원이고 조금 더 공매보다는 좀 낫죠. 자, 도움이 좀 됐습니까? 자, 저희는 법원에 등록되어져 있는 매수신청 대리인, 경매 컨설팅 전문 업체이면서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국 토탈 법률을 토지에 관한 보상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 보상 이의나 뭐 하천 보상이나 여러 가지 전국의 도로 보상이나 이런 거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 앞에 있고요. 또 경매 학원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물건 세 가지 보느라고 좀 길어졌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십시오.